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여러분은 왜 기부를 하시나요? 그냥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아니면 세금 혜택 같은 좀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은요, 계량 경제학이라는 아주 특별한 렌즈를 통해서 이 자선 기부라는 행동 속에 숨어 있는 진짜 동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숫자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뭘 말해줄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퍼즐입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자신의 돈을 기꺼이 내어주는 걸까요? 이게 순수한 이타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동기들이 숨어 있는 걸까요? 계량 경제학은요, 바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에 데이터라는 아주 강력한 손전등으로 그 속을 환하게 비춰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건지 한번 꼼꼼히 뜯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요리할 5가지 특별한 도구들을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구를 써야 하는지 그 선택의 기준을 고민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싹 정리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분석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사용할 원재료, 바로 이 데이터 자체를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은요, 정말 특별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어요.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47명이라는 사람들의 삶을 계속해서 따라간 기록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덕분에 우리는 한 사람의 기부 행동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아주 미세한 변화까지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기부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어떤 단서들을 모았는지 한번 볼까요? 물론 기부액 자체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만 보진 않았어요. 그 사람의 소득은 어떤지, 기부했을 때 받는 세금 혜택의 영향은 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나이나 결혼 여부, 부양가족 수 같은 아주 개인적인 상황들이 기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살펴본 겁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인생을 그것도 긴 시간에 걸쳐서 추적한 데이터를 우리는 패널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이 패널 데이터가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패널 데이터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특정 시점에 여러 사람을 찍은 스냅샷 같은 데이터를 횡단면 데이터라고 하고요. 한 사람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찍은 영상 같은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패널 데이터는 바로 이 둘의 장점을 합쳐놓은 거예요. 교수님, 근데 이 표를 보니까 그냥 데이터가 엄청 많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정확히 왜 그렇게 특별하다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 1번 사람의 1980년 기록이랑 저기 2번 사람의 1980년 기록을 비교할 수 있죠. 이걸로 사람들 간의 차이를 볼 수 있고요. 또 2번 사람의 1979년과 1980년을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한 사람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처럼 각 인물의 이야기와 인물들 간의 관계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패널 데이터의 진짜 힘이죠. 자, 이렇게 보물 같은 데이터를 손에 넣었는데 이걸 어떻게 요리해야 할까요? 우리에겐 5가지 아주 특별한 분석 도구가 담긴 도구 상자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접근법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가장 단순한 도구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정교한 전문가용 도구로 나아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랑 두 번째 도구는요, 아주 간단해요. 각 개인별로 따로따로 분석하거나 아니면 매년 따로따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패널 데이터가 가진 그 풍부한 정보, 그러니까 개인 간의 차이와 시간의 흐름을 동시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좀 아쉽죠. 교수님, 그럼 그냥 470개 관측치를 전부 다 한꺼번에 합쳐서 분석하면 안 되나요? 그게 제일 간단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도구인 통합 OLS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이 방법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 똑같고 개인적인 특성 차이 같은 건 없다고 가정해버리는 거거든요.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겠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전문가의 도구입니다. 네 번째, 고정효과 무형. 이건요, 각 개인이 가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고유한 특성들을 싹 통제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원래부터 기부를 잘하는 선한 성격을 가졌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건 데이터로 측정하기 힘든데 이 모형은 그런 그 사람만의 특성을 딱 분리해내고 오직 소득이나 세금 같은 변수들의 순수한 효과만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다음은 5번째 도구, 확률 효과 모형입니다. 이 모형도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다는 점은 같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가정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원래 기부를 잘하는 그 성향이 그 사람의 소득 수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는 거죠. 즉, 개인의 특성이 다른 변수들과는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는 고정효과 모형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입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도구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구를 골라야 할까요? 이것이야말로 분석가의 실력에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입니다. 이 두 전문가용 도구 사이에는요, 마치 거북이와 토끼 같은 핵심적인 선택지가 있어요. 고정효과 모형은 거북이처럼 가정이 덜 까다로워서 좀 더 안전하고 믿을만 하지만 대신 약간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확률 효과 모형은 토끼 같죠.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해서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개인의 특성이 다른 변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아주 위험한 외줄 위를 달려야만 해요. 만약 그 가정이 틀렸다? 그럼 분석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살펴본 접근법들과 각 방법이 어떤 결정적인 가정을 필요로 하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어떤 가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머릿속에 한번 쫙 정리해보고 마지막으로 함께 고민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여정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 분석이라는 건요, 단순히 컴퓨터에 숫자를 넣고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데이터의 강점과 한계가 뭔지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선택한 분석 도구가 어떤 가정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명확히 알아야만 비로소 의미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소득과 세금 같은 것들이 기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봤죠. 하지만 순수한 이타심이나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 같은 이런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인간적인 가치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데이터 너머에 있는 그 진짜 이야기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